어쨌든 저 평가 좀 해보죠. 장 소장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기러기 토마토 별똥별 우병우 장 소장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네,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예요. 국민의힘 새 비대위. 그 비대위가 몇 번째? 어떤 언론 보니까 5개월 내에 당대표 급으로 한 4명인가 5명째라고 그러던데 뭐 어떻게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부터 좀 평가를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 얘기하면 어쨌든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기고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되는 결정이 나왔어요. 거기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세울 만한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당원을 개정하면 되지라고 해서 어제 나온 얘기가 이 예전에는 비상 상황의 경우에 이제 비대위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당원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당원 개정 이후에 비대위를 새로 띄우겠다. 요거잖아요. 어제까지 나온 게. 자, 요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대단하시다. 매일 이게 매일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개인적으로 커피 쿠폰 좀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선수 소장 갈비 쿠폰 있어 우리한테. 한우 쿠폰은 아직도 안 잊어먹었지. 안 잊어버렸어요. 몇 년 된 거 아닌가? 아니 뭐 한우 쿠폰 그거 아직 안 썼어. 작년 건가? 뭔지 못 맞춰가지고 어쨌든 저 평가 좀 해보죠. 장 소장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기러기 토마토 별똥별 우병우 장 소장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앞이나 뒤나 그냥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무조건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앞으로 봐도 비대위 뒤로 봐도 비대위. 무조건 비대위로 가겠다. 이준석 쫓아내고 이준석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비대위로 무조건 가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니까 법원의 판결에 맞는 그렇게 우리 당을 운영을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다시 비대위로 간다. 또다시 가처분 신청하고 또다시 이렇게 법적 소송을 하면 또 이준석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당은 더 혼란으로 갈 텐데 왜 저런 판단을 하는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집단이 국민의힘이 돼버렸다. 상당히 서글프고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 네. 그리고 정당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에 이런 행위들은 맞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체계 자체를 흔들겠다는 것뿐이 안 돼서 전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부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국민 관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국민 관점에서 볼 때도 결정문에서 아니 정치권에서 지금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정치권에서 국민 관점이라고 굉장히 강조하는데 국민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주변에 아니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야지. 그거를 이기겠다고 덤벼들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아니 쟤네들 저러는데 우리는 뭐 억울하게 힘없다고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이런 생각뿐이 안 들지 않겠어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생각이고 이거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느 각도에서 이야기 다 하셔도 돼. 시간 많아요 오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자 첫 번째는 이제 합의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은 승복이에요. 승복이 안 되면 계속 쳇바퀴인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뭐 법원 판결 다 나도 나는 뭐 마음으로 성공 못한다, 역사가 판단한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승복이 되는데 그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처분 가는 거 자체가 문제였었죠. 합의가 도출이 못 됐고 정치적으로 힘겨루기는 당연하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이쪽 주장이 있고 저쪽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 기울어졌다 싶으면은 한쪽이 승복해야 되니까 나 승복 못해. 법원 가고 뭐 윤리위 가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복을 하든지 아예 다른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게 깔짝깔짝이라는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약간 살짝 고쳐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는 거는
승복의 느낌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나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봤을 땐 이거 가처분 가면 국민의 무조건 또 지거든요. 이거 왜냐면 제가 사실 저도 뭐 제가 뭐 이렇게 그 웬만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거가 지금 저번 결정문 졌잖아요. 결정문에 국민이 졌잖아. 근데 그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담당 판사가 똑같아요. 왜냐면 남부지방법의 그 가처분하는 합의부가 하나니까 그 황 부장한테 간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했던 결정이 있는데 그거의 취지에 반하는 게 또 들어오면은 당연히 또 질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근데 국민의힘에 판검사 출신들,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많으신데 왜 이걸 몰랐을까? 기본적으로 모를까? 정치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 싫어. 그냥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몰아내야 돼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다라는 좀 생각까지 들고요. 제발 좀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원 당규를 좀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다. 상식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후적으로 당원 당규를 고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것도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고치잖아요.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저렇게 고치는 행위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네, 저는 뭐 가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뭐 속마음으로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많죠. 많은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이 게임의 룰에서 안 되면은 이건 아니고 다른 게임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민심을 이끌어낸다는 예를 들어서 뭐 농계작전 윤핵관이 물러나면서 같이 죽자 뭐 이런 농계작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계속 그쪽으로 그 구멍을 뚫으려고 하면 그게 뚫립니까? 안 뚫리지. 이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거 궁금했어. 만약에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되면 경찰에서 무조건 기소를 하고 무고로 기소를 하고 무고? 네. 그것도 무고요? 네? 고고열 당한 거 뭐 있지 않나? 네. 강용석. 그거로 무조건 기소를 하고 거기다가 그 김성진 대표의 증언을 쭉 나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증언이 있고 혐의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소는 못한다. 하지만 무고로 하겠다. 무조건. 본인이 취재하신 건가요 지금? 네. 어제. 왜 그러냐?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래도 무조건 이준석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이거 장성철 소장의 이제 취재 내용입니다. 네. 두고 보세요. 저렇게 되면은 9월 28일 날 일단 윤리가 다시 예정돼 있거든요. 9월 28일? 네. 그걸 앞당길 수도 있어요. 저 무조건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제명할 겁니다. 당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완전하게 쫓아낼 거예요. 죄명은 무고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거에 대한 무고로 기소를 하고 그 내용 중에 그냥 내용은 다 적시하고 이준석은 나쁜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저는 저는 취재력이 없지만은 저보다 더 많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게 안 되면 경찰이 다시 이제 뭐 강용석에 대한 무고로 경찰이 기소한 게 아니지. 어쨌든 검찰 송치, 기소 의견 송치. 저는 그렇게 갈 수 있을지. 그게 합리적이에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생각을 안 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부딪히면 더 낮아지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 그런 식으로 돌파를 한다. 그것도 대통령실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을 뭐 조종, 지휘, 뭐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 이렇게 하시자고. 이거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게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취재를 통해 말씀하신 건 주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성철 단독인데 요거 맞으면 한우 쿠폰 우리가 면제해드릴게 내가. 전 고기 살게요. 그건 틀리면 더블이야. 틀리면 더블. 네. 틀리면 더블인데 맞추면 면제. 끝까지 안 가는 게 좋죠. 그렇죠. 원 플러스 원.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 보죠. 일단은 비대위는 어저께 떴어요. 비대위 뜬 게 아니구나. 당원 개정해서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그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잖아요. 근데 어제 내가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초재선 의원들은 주로 권선동 원내대표 물러나면 안 된다. 네. 당원 개정해가지고 비대위 새로 띄워야 된다. 요거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보니까 사태경, 서병수, 윤상현 또 뭐 요런 이제 중진 의원들은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이 초재선하고 3선 이상 중진들하고 조금 의견이 갈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글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대부분 초재선들이 좀 개혁적이고 중진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오히려 중진분들이 조금 합리적이고 뭐 세상을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큰 욕심은 내려놓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초재선들은 오히려 이게 자기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서 윤 대통령만 바라보고서 정치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지금 그 초재선 분들이 지금 영입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저는 많이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면 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세력에서 들어오거나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 신경 쓸까요? 그 중앙당이나 권력자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좀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이렇게 뜨는 자기 세력에게 좀 잘 보이는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에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 경로의 문제를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중진 의원들 뭐 민주당 호남이다, 뭐 이제 국민의힘 영남이다 하면은 토호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이쪽하고만 밀착돼 있고 중앙의 바람을 잘 모른다. 뭐 근데 이제 초재선 의원들은 중앙의 바람 뭐 이제 안다 이런 식인데 그게 방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역전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앙의 바람이라는 것이 그럼 진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지 오히려 더 그 지지층 내 소수의 경도된 이런 바람인 거냐. 오히려 지역에 밀착돼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실제 동네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뭐 이제 목욕탕 사장님 이야기도 듣고 식당 사장님 이야기도 듣고 오히려 그쪽이 요즘은 좀 더 합리적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바닥 민심.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조화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 토호들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기득권적이고 뭐 구리잖아. 이 인터넷 젊은 사람들 민심 들어야 돼라는 쪽 같는데 이게 여야 모두 그게 또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바닥 민심이 더 안정적이고 실제 민심을 하는 측면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에 바람이라는 댓글 내 페이스북에 댓글 달리고 이렇게 싸우고 욕하고 막 이편저편 확 갈라져 가지고 있는 거. 강성당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경 유튜브 포노 사피엔스라고. 저기 그럼 윤태곤 실장 이거 좀 지금 저희 제목 윤핵관 이선우태 할까 이렇게 정 PD가 뽑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요. 어제 물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나 제일 궁금한 거 진짜 용산의 뜻이 뭘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많은 경우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인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용산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거기서도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까 이제 장성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건 무리잖아. 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물어보면 이러겠죠. 우리 뭐 지지율 높이고 잘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할 때 그 경로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로에 대한 판단을 이런 거가 있겠죠. 자, 이준석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1차인데 그럼 여기다 어느 정도 감수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나는 확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공산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지율이 한 60%다 하면 10% 까먹을 수 있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한 32, 3 여기서 다시 25 이렇게 간다? 있을 수 없죠. 그만둘 거예요. 결국에는 그만 안 둘 결국에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버틴다는 것은 무리예요. 근데 지금 왜 그만 안 돼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수습한다고? 비대위까지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 그만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원내대표가 지금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그 물밑에서 지금 다 작업 중인 것 같고요. 이 상황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바로미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저는 윤상현 의원이라고 봐요. 윤상현 의원이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분 특징이 있잖아요. 다 친해. 대통령, 여성 대통령에게는 누나, 남성 대통령에게는 형. 아주 이제 친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까워요, 윤상현은. 윤상현은 친화력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적인 행보나 판단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그분의 친화력과 본인이 또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집요함은 당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권성동 물러나라. 그거는 그리고 비대위 가면 안 된다. 네. 최고위 전체제로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이제 다른 생각인데. 어쨌든 비대위 가면 안 된다. 권성동 물러나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뜻이다. 뜻도 그렇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근데 잠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이게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전에는 막 뭐 경론이 벌어져가지고 뭐 권성동 물러나라 중진들 초재선 안 된다 하다가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지난 의원총회 이후에 28일날 만났다라는 저 세계일보인가 기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대위까지만 해놓고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거에 방점이 잡혀 있기 당장 때문에. 그만두는 거잖아 윤상현 의원 얘기는. 아니죠. 뭐 당장 그만두라. 그 비대위를 하고 그만둬 쳐요. 근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또 갇혀보면 예를 들어 걸려가지고 비대위 안 된다 해. 또 수습해야 된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는 나간 사람이다.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책임져,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해. 그냥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이유야 어쨌든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는 뭐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근데 그걸 꼭 내가 뭘 꼭지를 따놓고 간다?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잠시 쉬었다가 저 3부에서는 용산 개편 문제하고 그다음에 윤핵관의 분화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요 얘기 좀 마저 해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의원총회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본인 물러나고 얘네 중진 의원들이 당신 물러나고 이 비대위 또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무슨 대안이 있냐 이거 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 씨는 그것도 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턴트 요 타짜들께서 그러면 비판을 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대안을 달라는 거야. 그럼 본인들이 만약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다.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제가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 참모라면 전 이러겠어요.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생각하세요 그냥. 대표님은 당대표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많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원내대표직은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래서 예산안까지 그냥 대표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더 큰 꿈은 꾸지 마세요. 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참모야 간신이지.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예산안까지는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요? 예산안까지는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안 때 본인이 원하는 좀 예산을 많이 이것저것 좀 하게. 그리고 예산안 때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부탁도 하고 많은 본인이 구상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핵심 측근은 간신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간신은 자 예산안 때 의원들 부탁해 오는 거 예산 다 나눠주고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당 대표를 출마합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할게요. 이게 간신이지. 당신은 더 큰 꿈 꾸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간신입니까? 그냥 있는 자리를 계속 지키시라라고 저는 참모로서는 얘기할 것 같은데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권성동 대표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책임 정치 차원에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해요? 대안. 비대위 체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법원 판결 이전 그 이전으로 가야죠. 안철수 의원 얘기한 대로 최고위 전. 그렇죠. 보궐선거 당원 당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로 최고위원 뽑으면 되잖아요. 이름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뭐 권한 대행이면 못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문제야. 비대위원 할 사람을 지금 전국위원회에서 충분히 뽑을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나는 이준석 개다.
뭐 어떤 뭐 대변인 출신들, 부대변인 출신들이 나 비대위원 출마한다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당선될 상황 전혀 아니잖아. 맞아요. 아니잖아. 그러고 그럼 그 비대위가 아니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권한 대행 체제가 잘 돌아가면은 역시 이게 안 싸우고 하니까 이렇다라고 하고 그렇지.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도 확 축소될 거란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 권한대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뭐 누가 하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가 있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예를 자, 들면 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잘못하는 걸 그만두면은 잘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자꾸 너 잘못한 거 그만두라라고 하는 데다가 잘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주 수준 높은 걸 요구하는 거는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얘기할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너무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소명의식인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화살 다 맞잖아요. 그걸 옆으로 쓱 밀쳐놨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전국위원회 열면은요. 윤핵관들이 아니면 대통령실이 원하는 최고위원들 다 4명 다 선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고 또 비대위 가고 하면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예요. 그렇지.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맞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라면서 계속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정말.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재밌다. 김삼 평론가님.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그럼요. 체리따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보면 된다고 봐요. 네. 문제의 본질은 권성동 자체예요. 네. 권성동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게 국민의 저는 시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가 일도 만들었죠. 예?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지금 비대위를 주장하죠. 자, 권성동 대표가 지금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그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있으니까 집단지성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눈치 보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없으면 그 서병수 의장이 정국이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권한과 어떤 정통성 내지는 권위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문제의 어떤 중심이 돼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을 못 죽였지 않느냐 이게 남는 건데 그 이준석을 죽이는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 죽이려다가 최재형 그 혁신위원장 말대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 전체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거의 연결되는 거야 보니까 지금 얼마 전부터 모든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여권발 소식 2개가 국민의힘 비대위랑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편이잖아요. 무슨 뭐 새벽에도 전화가 온다. 뭐 피바람이 분다. 뭐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뭐 추석까지 80명 뭐 정리한다. 이미 정무수석실에서는 많은 사람 나갔다고 하고 시민사회수석실도 그렇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인가 보니까 네. 윤핵관이 가고 용핵관, 검핵관이 온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핵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윤핵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또 윤한홍 의원 같은 이 윤핵관 라인들의 청와대 윤핵관 관련 사람들 다 나가고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검핵관이면은 뭐 청와대 주진우 법률비서관,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이 뭐죠? 공직기강인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요 라인들 검핵관. 그다음에 용핵관은 용삼 핵심 관계자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한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용핵관, 검핵관이 윤핵관을 정리한다. 뭐 이런 보도 그 분위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확히 맞아요. 저 장 소장이 얘기했던 김대기 실장의 그립감을 딱 가지고 검찰 출신들과 딱 해가지고 맞아요. 정치권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임이 그 윤핵관들로부터 걷어들여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맡겨놓으면 원만하게 잘 좀 정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사달이 더 크게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또 보안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더 많이 화가 났고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명분을 갖고 어쨌든 정치권에서 오고 장제원 비서실장의 추천으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엔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보안 사고라는 거는 용산 내부 문건이 의원실로 빠지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윤핵관들이 더 먼저 알고 그쪽에서 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그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장제원 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 2명이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는데 2명 다 이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슬슬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이제 힘도 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어떤 큰 정치력을 갖고 뭐 많은 의원들의 신망을 받아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뜻과 의지를 국민의힘에서 발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신임을 거둬들이신다면 장제원 의원의 효용성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그 자리 유지해야 됩니다.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지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재미는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깝깝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장 소장은 뭐 정보를 주시는 거니까 장 소장이 깝깝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되게 깝깝한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국민은 누가 됐든 간에 일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위한 성과를 내주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서로 자기 영역 싸움이에요. 자기 영역 지키기. 뭐 용핵관, 검핵관, 윤핵관 이게 전부 다 딱지 붙이기거든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요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모든 걸 판단하게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해도 쟤는 용핵관이니까 안 돼. 쟤는 윤핵관이니까 안 돼. 쟤는 이핵관이니까 안 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부적절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팔짱 끼고 보고 있지 엄청난 반발이 안 나온 이유는 그 김상희 평론가 말씀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못했으니까 실제로. 일을 못했으니까. 영역 싸움이기도 한데 실제로 일을 못했다. 윤핵관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 검찰이 여의도를 친다 이 느낌도 분명히 있는데 이 성격이 있는데 이게 여의도를 대표되는 정치에 있던 대표 선수들이라기보다는 뭐 윤핵관 파견자를 친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팔짱을 끼고 있고 관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럼 이 자리를 더 좋은 정치 큰 정치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우면 잘했다가 될 거예요. 근데 또 뭐 검찰 출신 일 잘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를 없애고 줄이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여의도를 배제하면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누구를 채울지는 지켜보시죠 한번.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흐름이 아니 그 검찰 출신들로만 채우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무라인 비서관을 뭐 검찰 출신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 출신 중에 의원을 해봤고 또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예요. 떠오르는 사람 있다. 근데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치권에 진짜 장제원 권성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치권의 일들은 누구랑 상의를 할까? 대통령 입장에선 저는 결국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상의할 것 같아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한 의존이 더 높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워낙 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원래는 원래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분이 뭐 국민통합위원장 한다라는 게 큰 틀 차원에서의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둔 거 아니야? 라는 막 분석도 나왔었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쪽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정치권에서 신임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것은 김한길 위원장밖에 없을 것 같다. 재밌는 게 한참 전에 보면은 우리 김상희 평론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김한길 위원장 역할론에 대해서. 정계 음모론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출신 분들이
이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은 장 소장처럼 국민의힘 출신 사람들한테로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이 흐름이 그 이야기 많이 하던 사람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건 있어요.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 신뢰하고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으로 무게추가 넘어가기에는 기본 체력이 너무 약해요. 체력? 정계 개편 쪽으로 하게. 아니, 그렇지. 아니, 정계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계 개편 내지는 어떻게 추를 확 넘기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될 때 무게중심이 확 넘길 수 있는 거지. 이게 국민의힘 보수 내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국민의힘 출신으로 한 사람인데 확 민주당으로 넘겨버린다. 이쪽이 윤핵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그러면 난리 날걸요. 한번 약간의 영향력은 이 행사하겠죠. 질간 한번 지켜보시죠. 국민의힘 또 전통적 지지층이나 의원들에서는 뭐냐 뭐 우리는 대통령이 세고 지지율이 높으면 할 수 있는데. 알겠어요. 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선출 일단은 축하는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아 근데 제1야당의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자꾸 아이템에서 뒤로 밀리는 게 결과가 다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여당이 워낙 풍비박산이기 때문에 야당 몫이 좀 분량이 줄어든다는 걸 이제 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원래 정치 프로에서 아이템 안 되는 게 좋은 거라니까. 맞아요. 네, 나쁜 것만 아이템을 삼으니까 뭐 좋은 걸 삼나. 네. 아이템 안 되면 저절로 올라가. 그러니까 아이템 안 되면 지금 올라간다니까. 근데 첫 일성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어요. 근데 저는 꽂힌 게 대통령 내가 제1야당 대표니까 만납시다. 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영수회담이라는 안 쓰는 단어를 써서 여기 뭔가 어떤 이 단어에서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런 게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없이 그냥 회담을 제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해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강조할 수 있죠. 근데 영수회담 이 말이 지금 앵커께서 진행 작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 이게 뭔가 뒤에 뭐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안 쓰던 단어 써서 제가 그냥 궁금해요. 그래서 뭐 자기의 체급을 올리려고 한다든가 뭐 거기에서 뭐 딜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라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뭐 굉장히 충성스러운 참모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걸러졌어야 됐다. 전 이렇게 단어 생각이 들고요. 단어 자체가. 뭐 얼마 전에도 윤 대통령이 나 영수 아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나? 아니 그건 또 이제 윤 대통령도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영수이면 어떠고 영수가 아니면 어때요. 국민을 위해서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 대통령이나 그 주변한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모셔야 되는 사람 뭐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평론이나 이런 걸 할 때 국민은 뭘 원할까? 국민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사안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자기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회담 받아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과 내잖아요. 다른 어떤 이벤트보다 지지율 많이 올립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일단 이 논쟁은 매 정권마다 있어요. 뭐 이제 민주당 매 정권마다 있지만 환경은 너무 달라 지금.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같이 만나자 하다가 뭐 뒤에 이제 결국 1대1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수회담 이야기한 건 일단 그 같은 급이다. 준동급이다라는 이제 0.73% 차이였었고 여의도는 우리가 의석이 훨씬 많은데 뭐 이런 이제 그걸 하려고 한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영수회담 뭐 하여튼 회담이 이루어진다 치죠. 그러면은 이런 사법적 리스크에다가 방패막이를 하나 다는 효과가 있겠죠.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 생각해가지고 영수회담까지 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 합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거. 근데 그래놓고 뭐 검찰이 뭐 기소한다 게 말이 돼? 뒤통수 그 실제로 윤 대통령도 그 비판 받을 수 있겠죠. 하지를 말지 회담을. 뭐 거기다 말은 뭐 검찰이 하는 거고 경찰이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다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앞뒤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성사만 된다면. 그러면 그럼 이거
앞서 김상현 평론가 비판적으로 보신 윤 대통령이 요거 안 받은 게 아니고 약간 미룬 거. 본인은 저는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왜냐하면 통화하고 나서 이진복 수석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입장 발표문 낸 거 보면은 거기에는 뭐 여당의 안정화가 되고 여당의 당 대표가 뭐 선출이 되면 뽑히면 같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당장 내일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은 뭐 만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모들이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하고 만나는 건요. 덕담하고 뭐 협치하고 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나면 뭔가가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면은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거든요.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거랑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지금은 왜 있냐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만나서 성과가 많이 나온다면 수사 기소 이 문제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8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